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우리는 영어 공부를 또 성경으로 다시 여러분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영어는 비교적 쉬운 단어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알아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부터 이제 잘 여러분께서 어, 읽고 자주 읽어서 외우시다 보면 쉬운 표현들은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런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뭐 기사 같은 것들을 보면 다양한 표현들, 또 좀 더 어렵지만 필요한 단어들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은 요새는 또 인터넷에 보면 사전이 검색이 또 잘 됩니다. 여러 용례들이 문장들도 확인할 수가 있죠. 용례라고 하는 것은 사용되는 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상황에서 어떻게 그 단어가 쓰여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의 실력을 여러분도 쌓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영어 회화라는 것이 성경도 계속 읽다 보면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외우게 되고, 그것을 이제 또 우리가 따로 뭐 영어 회화책이다 해서 구입을 하지 않더라도 공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The Wise and Foolish Builders,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현명한 건축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축자겠습니까? 한번 먼저 읽어보기 전에 생각을 해보죠. 땅을 깊이 파야 더 안전한 것은 그만큼 그 건축물이 튼튼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나무도 그래서 뿌리가 큰 나무일수록 깊고 넓게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기초를 잘 다진다는 것이죠. 기초를 제대로 다져야 안정적인 구조가 됩니다. 건축의 기본이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고, 뭐 별일 있겠어? 참, 뭐 평소에 뭐 그렇게 여기가 자연재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초를 이제 간과한다든지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또 어, 깊게 이렇게 이제 먼저 파지 않고 얕게 만들고 그러면 이제 무너지는 집들이 될 수가 있고, 기상이변이라고 하는 것은 어, 예전에는 그렇지 않더라도 갑자기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건축물의 기초는 튼튼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비유로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지 한번 읽어보죠. Why do you call me Lord, Lord, and do not do what I say?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주님이라고 얘기해줘. 근데 너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왜 너의 것으로 만들지 않을까? 좀 부드럽게 표현해보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너가 들으면 너의 인생에 도움이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다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들 아닙니까? Why do you call me friend? 너는 나를 친구라고 부르는데 왜 그럴까? And do not do what I say. 근데 왜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너는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친구라고 부르긴 하는데 왜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call이라는 동사는 무엇이 됩니까? 부르다라는 뜻이 있는 동사하고, why do you? why do you는 일상에서 너무 자주 쓰는 표현이죠. 왜 너는 그럴까? 라고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Why don't you?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Why don't you study? 너는 왜 공부를 하지 않을까?
and want to succeed. 성공을 바라면서. 성공을 바라면 공부를 해야 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As for everyone who comes to me and hears my words and puts them into practice, I will show you what they are like. 그러면서 비유를 시작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에게 와서 듣고 내 말을 듣는다는 거죠. 내 말을 듣고 그리고 그것들을 실천으로 옮기는 모든 이가 어떤 사람들인지 내가 너에게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줄게.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에게 와서 내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성공을 한다. 성공을 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너도 들으면 성공을 할 텐데 이런 말씀인 것이죠. 이제 처음에 구문을 보면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As for everyone who comes to me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As for everyone who comes to me 이제 everyone에 강조를 하겠죠.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죠. 표현을. 근데 이제 앞에 as for라는 것을 붙인다는 점은 이제 우리가 글들을 읽을 때 as for로 시작할 때 알아들으면 됩니다. 아, 그런 뜻이구나. 왜냐하면 이건 이제 주로 국어체라기보다는 문어체이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길 때 더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말을 할 때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외워두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As for everyone who comes to me and hears my words, hear my word라고 하면 이제 hear one's word라고 해서 누군가의 말씀을 듣다라는 뜻이 되겠죠. hear 동사가 듣, 듣, 듣는다는 뜻이 있는 동사지 않습니까? 듣다가 되겠고 and puts them into practice. put them into practice. put into practice라고 하면 put something into practice라고 표현하겠죠. put something into practice라고 하면 실천으로 그것을 옮긴다 이런 한국 표현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는 put이라고 동사를 또 붙였죠. 왜냐하면 그렇게 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는 근데 이제 뭐 실천으로 옮기다 이렇게 또 표현으로 하기로 합니다. 실천으로 옮기다 put이라고 하면 뭔가를 놓다라는 뜻이 있는 동사죠. 옮겨서 놓을 때는 이제 놓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상해 보면 더 암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해가 바르겠죠. I'll show you what they're like. 그럼 그들이 이제 내 말을 듣고 실천을 옮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들어볼 수가 또 있겠죠. 그래서 내가 그들은 어떤 것 같은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They're like a man building a house. 그들은 집을 짓는 사람인데 어떤 집을 짓느냐가 또 뒤에 이어서 나오겠죠. To dug down deep. dug이라고 하면 파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땅을 팔 때 dug이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down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또 뜻이 붙겠죠. 어떤 뜻이 붙습니까? 아래로 이제 파지 않습니까? 땅을. 그러니까 이제 설명이 좀 더 용이해지겠죠. down이라고 쓰면 쉽게 알아들으니까 dug down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땅을 아래로 판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팝니까? deep 깊이 판다는 것이죠. And lay the foundation on rock. 그리고 바위 위에 그러니까 튼튼한 바위 위에 그 건축물의 기초를
놓는다라는 것이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lay 동사라고 하면 또 놓다라는 뜻이 있고 과거형이 laid가 되니까 lay the foundation 기초를 놓는다라는 표현을 lay the foundation이라고 표현을 하죠. on rock 근데 바위 위에 기초를 놓는다는 것입니다. When a flood came 홍수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 flood라고 하면 홍수가 됩니다. The torrent struck that house but could not shake it. torrent라고 나와 있습니다. torrent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를 우리가 시험 삼아서 한번 검색을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시험을 칠 때라고 하면 시간이 없어서 중요하지 않은 단어는 그냥 놔두고 다음 문장을 빨리 읽어야 되겠죠. 어차피 이제 이런 것은 대충 어떤 뜻인지 우리가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공부를 하는 시간이니까 한번 찾아보죠. 또 사실 급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급류라고 하면 이제 홍수가 치니까 당연히 이제 급류가 집을 덮칠 것 아니겠습니까? 급하게 내려오는 물의 흐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유추가 또 가능합니다. 급류쯤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죠. 마구 쏟아진다라는 뜻도 있네요. torrent. 근데 그걸 비유적으로 a torrent of words 이렇게도 표현한다고 합니다. 말을 급류처럼 쏟아낸다 라는 것이죠. a torrent of questions 질문을 막 쏟아내는 것을 이제 그렇게 표현하겠죠. 질문 공세 뭐 재밌게 이렇게 또 표현이 가능합니다. 예문도 쭉 나와 있습니다. The stream had become a 쭉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찾아보시죠. 어쨌든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그 사전은 보고 The torrent struck that house but could not shake it. 그 집을 그 급류가 쳐서 어떻게 됩니까? 기초가 튼튼하니까 그것을 뒤흔들지는 못하겠죠. 왜냐하면 잘 지었으니까.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But could not shake it. shake 동사라고 하는 것은 막 뒤흔들다라는 그런 뜻이 있죠. 그리고 because it was well built. 잘 지어졌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well built라고 하면 이제 잘 지어졌다라는 뜻이죠. but the one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해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